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참 긴 세월이지요. 이 긴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와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그저 즐겁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인 것만 같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젊을 때는 미처 보이지 않던 차갑고도 엄중한 진실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은 인생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고단한 여정이 될 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거대한 채와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채 위에 수많은 인연을 올려놓고 흔들다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진실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고 지인들과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제가 보기에 쉰이 넘어서도 여전히 인맥을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허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의 90%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잔인한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주고받을 이익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니 그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직함이 사라지며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앉아있던 의자와 당신의 손에 들린 고난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정의라는 이름 아래 관계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 불려나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던 손길보다 내가 고통의 심연에 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한 사람의 온기가 100배, 1000배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챙기기보다 나를 이용하려는 99명의 시선에 더 마음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취향을 숨기고 원치 않는 웃음을 짓고 있다면 그 불행은 죽는 날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평온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퇴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인맥의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은 결국 더 큰 상처만 입고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연들은 대개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소모품으로 쓰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인생의 화창한 날에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산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산이 없더라도 기꺼이 함께 젖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일생에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이 내 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갈취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과감히 그 채의 구멍 아래로 그들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우아하고 평온하게 지켜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면 내 주변의 정원을 가꾸듯 인연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정작 소중한 꽃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노년의 평온을 깨뜨리는 가장 큰 독소는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탈을 쓰고 내 곁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의 필요가 생겼을 때만 당신을 찾는 이들입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 와서 예점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부탁이나 자기 자랑 혹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당신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깁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주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의 피로감과 허탈함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당신이 지쳐서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 현재의 당신을 억누르려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라는 명목하에 너 예전에는 이랬잖아 라며 당신의 치부나 실수 혹은 어려웠던 시절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과거의 틀에 가두어 두어야만 자신이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세월의 흐름 속에 깊어진 당신의 주름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열등감을 자극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이런 인연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혼에 생채기를 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호의를 의무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배편이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풀어온 배려와 정성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만 소홀해져도 서운함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이들은 대개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관계란 모름지기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아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결코 지탱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쏟은 시간과 마음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차라리 당신 자신의 건강과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귀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독이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마음의 방에 들일 손님을 엄격하게 골라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어줄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한다면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큰 소리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를 잃으면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 100명의 지인보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이 훨씬 행복합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고한 독립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걸하듯 관계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믿었던 인연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찾아오는 그 처절한 고독과 영혼의 허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그들의 삶을 경청해 왔습니다만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대개 평생을 타인에게 헌신하고도 정작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혼자 남겨진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깨달음의 고통이라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고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어주곤 하지요.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때로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취약해집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건강의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기대고 싶어 손을 뻗었을 때 그동안 내게 친절했던 이들이 싸늘하게 외면하거나 혹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자괴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혹은 사람을 잘못 보았나 하는 회한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사의 서글픈 생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인맥은 사실 유리 그릇과 같아서 평소에는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맙니다. 특히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품을 보고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배경을 보고 모여든 나비와 같았습니다. 꽃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나비가 떠나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죠.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밥을 혼자 먹거나 길을 혼자 걷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억지로라도 무리에 끼려 노력하지요. 이런 강박이 결국 독이 든 인연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독이 무서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정작 내 안에 진짜 나는 굶주려 죽어갑니다. 영혼의 허기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며 어울리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공허한 상태 말입니다. 진실로 잔인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멀리 있는 타인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만이 내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죠.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고통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통을 겪을 때 너무 오래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거나 당신의 진심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보물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뿐입니다. 업보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관계에도 분명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이 던진 돌에 내 나무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내 뿌리만 단단하다면 다시 잎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신호이죠. 그동안 남의 시선에 맞추어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내려놔도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위로를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손길은 일시적인 반창고일 뿐 근본적인 새살을 돋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동안 참 애썼다고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남들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배려를 이제는 오롯이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홀로 당당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를 고고한 독행이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자산이라며 사람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사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지내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구축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거절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거절하면 상대의 기분이 나쁠까봐 혹은 내가 박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내 시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제안을 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하거나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로 허영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남들에게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골프장을 다니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런 허상에 기반한 관계는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면의 충만함에 집중하십시오. 셋째로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를 내거나 따져 묻기도 했겠지만 노년의 지혜는 침묵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붙잡아 가슴에 새기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배설물을 손으로 잡으면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죠. 조용히 미소 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혀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 있는 대처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연습하십시오.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거나 친구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대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법을 찾아야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떠난 지혜자들과 대화하십시오. 혹은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작은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게 되면 타인의 부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유가 됩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늘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돌봄의 대상을 자신으로 돌리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무례한 이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존감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의 부질없는 인연을 털어내고 남은 10%의 진실된 인연 혹은 오롯한 나 자신과의 조우를 즐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며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인맥도 쌓아둔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과 맺어온 관계의 결실이더군요. 인생의 황혼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온하게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꾸느라 정작 내면의 민낯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90%의 부질없는 관계를 정리하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빈자리가 생겨야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라는 직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인간으로서 보십시오.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터널을 지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자존감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돈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지닌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간 이들에게 어떤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진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에 나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었던 소수의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품위 있게 장식하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마음속에 원망이나 오해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고 떠난 이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남은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타인에게 던지는 돌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들을 내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자비와 평화로 채우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합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많은 배우와 어울려 춤추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조명이 서서히 꺼지며 막을 내릴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수 소리가 얼마나 컸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만족감입니다. 타인의 박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참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옛 친구들은 대부분 곁을 떠났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함만을 남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홀로서는 연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벗삼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100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디 따뜻하고 진실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